안녕하세요. 저에게는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전혀 생각이 나질 않다가 술만 마시면 그렇게 생각이 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다음날 후회하고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남친 집에 제가 자꾸 찾아가고 사귈 때처럼 시간을 보내게 돼서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정말 잊을만 하면 찾아가곤 해서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술이 떡이 되어서 눈이 뜨면 항상 익숙한 천장 모습에 놀래곤 하네요. 제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전 남친은 별말 없이 받아주곤 합니다. 사귈 때는 그렇게 안 맞고 싸우는 일도 많았는데 잠자리만은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귈 때 전 남친도 자주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별말 없이 그냥 파트너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 남친이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려고 하고 소개팅도 해보곤 했는데 술만 마시면 왜 이렇게 다시 찾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커플은 사귈 때 싸우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남친은 저랑 트러블이 있으면 대화를 하기보다는 잠수를 타더라고요. 저는 받을 때까지 몇십 통을 전화를 하고 결국 안 받으면 집까지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게 일쑤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서로 지쳐서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이런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진짜 다시는 전남친을 안 찾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친구들과 새로운 사람을 찾자며 예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을 하고 헌팅 포차를 갔어요. 오랜만에 솔로의 느낌을 만끽하면서 신나게 술도 마시고 헌팅도 하면서 재밌게 놀았네요. 여기저기서 같이 술 먹자고 하니 괜시리 기분도 좋고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좋더라고요. 신나게 이 남자 저 남자 이야기도 하고 번호도 교환하고 놀다가도 결국 마지막은 전남친이네요. 연락한 기억도 없는데 또 통화 목록에는 전남친 통화 내역이 통화 목록에 잔뜩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그냥 전남친도 너 이용하는 거고 너도 자꾸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고쳐지지가 않네요. 내가 또다시 연락하고 찾아가면 나는 진짜 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개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갔는지 이제는 친구들한테도 말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전남친 집에서 자고 온 날에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전남친도 저를 다시 여자친구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느껴지고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둘 다 이렇게 잠자리만으로 만나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남친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정상은 아닌 거 알고 욕도 먹을 거 알지만 사연 보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의 꿈의 이상형이라고 할 만큼 청순 가련형의 여자친구는 항상 조신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정말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친구예요. 저를 늘 불안하게 하지도 않고 주변에도 잘 어울린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저희 커플은 딱히 싸운 적도 많지 않았어요. 또 서로 같이 있을 때는 서로의 신뢰가 깊기 때문에 의심을 하거나 폰을 훔쳐보곤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바람을 핸드폰 보고 잡았다며 아무리 믿는 사이더라도 폰은 가끔 보라며 내 여자친구는 그런 일 절대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친구가 여자친구랑 바람으로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어느 때처럼 여자친구가 저의 집에 놀러와서 놀고 있었어요. 같이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피곤한지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궁금해졌어요. 사귀는 동안 한 번도 폰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봐도 될까? 갈등이 엄청 되더라고요. 여자친구 핸드폰은 지문으로 잠금이 되어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고 있어서 잠금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매일 연락하던 베프 친구들과 단톡방이 있더군요. 별 생각 없이 호기심 반으로 단톡방을 눌렀는데 거기에는 여자친구와 친구들이 나눈 적나라한 이야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랑 만나기로 한 날 제가 조금 늦었는데 청순 가련형의 여친은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면서 제 험담을 한 것은 물론 지난주에 친구들과 술 한잔 한다고 해서 믿고 저는 일찍 잤거든요. 그날 술집에서 남자들과 헌팅을 하고 헌팅한 남자애랑 원나잇까지 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남자애가 잠자리를 잘한다는 둥 제가 알던 여자친구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 여자친구가 깼는데 제가 폰을 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제가 여친 폰 단톡방에서 보았던 욕설과 원나잇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고 자꾸만 생각나요. 또 너무 실망스러워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대로 여자친구에게 말해볼까도 생각했는데 또 제가 헤어지면 잊고 살 자신도 없습니다. 차라리 폰을 보지 말걸 하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이날 이후로도 여자친구는 항상 저한테 똑같이 대해줍니다. 근데 혹시라도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하면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혹시 남자들이랑 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 원나잇 했던 남자애랑 계속 연락을 하는 건지 불안함만 커져가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한테만 조신한 척, 여성스러운 척, 연기를 하고 진짜 모습은 아닌 걸까요? 연애를 하면서 이런 적이 없어서 매우 혼란스럽네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도 불안하네요. 여자친구 볼 때마다 그날을 생각하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대 음악하는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열심히 해왔고 대학교도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요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이 점점 사그라드는 느낌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제가 음악을 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끼고 태생적으로 재능은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몇 년째 홍대에 있는 지하 단칸방 같은 방음 연습실에서 먹고 자고 열심히 연습해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원래 같으면 공연 섭외나 보컬 레슨을 틈틈이 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금 전염병 때문에 싹 끊긴 상황입니다. 오래전부터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노래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버스킹을 금지하는 거리도 꽤나 많아져서 도무지 무얼 해야 할지 인생의 갈피가 잡히지 않는 느낌입니다. 식사는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무료 급식소 혹은 5,000원짜리 백반 무한 리필을 애용하는 중입니다. 그마저도 하루에 한 끼 식사하기가 힘들어서 일주일에 5끼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으니 살도 쭉쭉 빠지고 몸에 기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 연습해도 뭔가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실력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오피셜 이용준이라는 채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 노래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유튜브에서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나마 요새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재미에 빠져 잠시나마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는 그 순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음악에 대한 철학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고 정말 힘들지만 저는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어떤 일을 하시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람이 너무 그립거든요.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달달한 연애 중이에요. 남친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키도 크고 얼굴도 꽤나 잘생긴 편입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달달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인데요. 저의 친한 친구에게도 이제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싶었어요. 친구랑 저랑 남자친구랑 술집에서 만난 뒤 친구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남자친구에게도 평소 친구 이야기를 많이 했던 터라 소개를 해주고 편하게 보면 좋겠구나 싶었어요. 평소 친구는 눈치가 없고 막말을 던지는 편이긴 한데 친구가 저랑 제 남친을 번갈아 보더니 근데 둘이 진짜 안 어울린다. 남친은 너보다 어려 보이고 이모랑 조카 같아. 그러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정말 나쁘고 남친도 당황한 것 같아 보였는데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그냥 웃고 넘겼어요. 자리를 옮겨서 2차로 술을 마시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는 이날따라 술을 술술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기에 2차까지 마무리하고 집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옮겨서 조금씩 술기운이 도는 친구는 제 남친에게 내 친구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남친도 당황하기 시작하고 민망해하는 눈치였어요. 괜히 친구랑 자리를 만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3차 가자면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자기가 쏘겠다면서 자꾸 한 잔만 더 하고 가자고 해서 결국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나서 또 친구는 술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너무 취해버렸고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남친과 같은 방향이었던 친구는 같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뻗었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술자리에서 제가 전화통화나 화장실 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어디 성형을 했는데 성형을 해도 예쁘지가 않다. 가슴도 절벽인데 왜 만나냐. 자기는 자연산인데 글래머다. 가슴 큰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둥 저를 보내고 다시 술 마시러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또 자꾸 허벅지며 손을 잡으려고 해서 너무 곤란했다며 정말 친한 친구 맞냐고 묻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제 얼굴이 다 빨개졌어요. 저는 친구가 가끔 툴툴거리는 말투로 말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남친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연락이 되어서 통화를 했는데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말하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민망해서 안 나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선 넘었던 친구, 솔직히 정 떨어지고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해야 할지 그냥 말없이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성형 이후 달라진 제 친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친구 중에서 정말 키도 크고 늘씬하고 골반까지 있어서 부러운 몸매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살짝 빈약한 가슴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여름에 수영장 놀러갈 때면 항상 수영복으로 고민을 하고 타이트하거나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옷이라면 나 가슴 많이 작아 보이지 않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친구가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남친이 친구에게 가슴이 너무 작다는 말을 해서 이러한 콤플렉스는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나 진짜 가슴 수술하고 싶어 라는 말을 자주 하던 친구였는데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고민을 하던 친구는 결국 가슴 수술을 진짜로 하고 왔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고 나니 정말 오태가 달라지고 원래 좋았던 친구의 몸매는 연예인 부럽지 않은 몸매가 되었어요. 친구도 자신감 없던 모습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는 걸 보니 성형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조금씩 지나치다 못해 날이 갈수록 노출이 심한 의상을 즐겨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소랑 어울리는 의상이 아닌 시도 때도 없는 노출이 있거나 타이트해서 가슴이 도드라지는 의상만 입다 보니 오히려 같이 다닐 때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친구에게 말했죠. 땡땡아, 지나가는 사람이 다 너 가슴만 보는 것 같아. 조금 안 보이는 옷을 입어보는 건 어때? 사실 친구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건 상관은 없지만 클럽도 아니고 너무 과하다 싶은 옷을 보통 때도 입고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아 조언을 한 거였는데 친구의 반응은 너 지금 나 질투하는 거야? 다들 나 몸매 좋아서 쳐다보는 건데 왜 그래?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제 옷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친구는 만날 때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거의 이 친구의 사진사 수준으로 몇백 장씩 찍어줍니다. 그러면 야, 이건 각도가 이상하잖아. 내가 어떻게 찍어달라는지 이해 못했어? 짜증이 나더라고요. 노출 있는 사진으로 도배가 된 친구의 인스타그램에는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모르는 사람들의 몸매 칭찬, DM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친구의 자신감 없는 모습에서 당당하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성형이 나쁘지 않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더 도를 지나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실 정이 떨어져서 만나자고 연락 오면 피하고 싶어지네요. 친구와의 관계 참 힘드네요.